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짧은 코 성형, 구축코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짧은 코, 이 구축코는 많은 분들이 실리콘이나 고텍스 그리고 인공 보형물 넣었던 그런 성형술에서 많이 봐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코, 구축코를 어떻게 수술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것이 오게 되는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원인은 인공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림프에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코를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 몸 상태가 내가 가공탄수화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가공첨가제가 많게 되겠고 조미료를 좋아한다, 소스를 단짠 소스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화학첨가제가 많게 됩니다. 이런 첨가제는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빠지지 않고 림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을 통해서 림프로 들어가서 결국 소변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가지만 땀을 내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고 게다가 늦게 잔다 그러면은 자는 시간에 밤 11시부터 4시 사이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자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결국은 없어지지 않게 되고 매일매일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기가 좀 나쁘다,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찌꺼기가 더 많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똑같이 인공 보형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구축코가 안 생기고 어떤 분들은 구축코가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그 안에 흉터가 생김으로써 흉터의 구축이 더 많이 생긴다. 흉터의 구축은 림프에 찌꺼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인공 보형물을 쓰더라도 계속 구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보형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해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가 조직을 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가 조직을 쓰더라도 몸에 있는 찌꺼기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위로 다시 코가 올라가려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을 결국은 고치셔야 됩니다. 야채나 채식, 과일 위주로 해서 항산화 식품을 드시고 또 자는 것은 한 10시, 11시 일찍 자서 그 안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찌꺼기를 없애주도록 하고 그리고 얼굴 쪽, 상체 쪽에 땀이 많이 나도록 해가지고 찌꺼기가 많이 땀이 나가도록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림프가 디톡스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 후 관리가 들어가야지 수술 후에도 이런 상황에서 찌꺼기가 계속 많다면은 코끝이 빨갛다든지 아니면 코 안에 흉터가 체질상 두껍게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병원에서는 특히 코가 들린 분들은 콧대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중간에 내리지를 않고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콧대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가슴 연골에 작은 조각을 넣어서 힘있게 코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를 들었을 때 코 기둥에 절개를 하지 않고 코 속으로만 절개를 하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코 기둥에 이미 수술을 흉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 기둥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코 속으로 절개하는 이유는 코 기둥에 혈관에 코끝에 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다쳐서 코의 혈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도 있고 흉터가 남으로써 미관상 좀 더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함 두 가지 미용과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끝은 가슴 연골을 조각을 넣게 되고요. 콧대는 갈아서 넣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실리콘이나 고텍스, 메도포와 같은 인공 보형물을 콧대에 쓰는 것을 자가 연골로 쓰려면 귀연골이나 코연골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귀연골은 0.3cc, 코연골은 0.4cc 정도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은 1cc 정도 크기가 되므로 양쪽 귀, 코를 다 합쳐야 콧대에 쓸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절개를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슴 절개를 굉장히 4, 5cm 이상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cm에서 2cm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절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분은 더 좋은 것이 유방에 주름 따라 절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려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끝은 조각을 쓰고요. 단단하게 해서 코끝을 올려대고 콧대는 입자를 갈아서 넣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늑연골을 갈아서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과 같이 초미세로 굉장히 곱게 갈게 되면 스스로 점성처럼 붙는 성질이 있어서 측두근막이나 대퇴근막으로 쌀 필요가 없게 되고 한 3주면 콧대에 있는 연골은 자동 굳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를 갈아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콧대 늑연고를 그대로 넣으면 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갈아서 넣게 되고, 늑연고를 굉장히 초미세로 갈음으로써 좀 더 고객의 맞춤형 코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높이고 싶으면 더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낮추고 싶으면 약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술 후에 3개월 뒤에 내 모습이 조금 더 높이고 싶다, 덜 높이고 싶다로 결정을 하려면 결국 6개월 뒤에 아주 간단한 시술로 연골 필러를 넣거나 아니면 살짝 갈아내거나 해서 한 5분 10분의 어떤 시술만으로도 좀 더 고객의 기대치에 근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짧은 코, 구축코가 상당히 교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정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다른 병원에 수술했을 때 그 의사도 부담이 되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또 다른 재수술로 갈 수 있는 아주 힘든 코 성형술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늑연골, 입자, 초미세 늑입자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